시민 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이제 시민 행동의 대표이신 김한매 우리 대표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놓은 거 말고요. 네. 자, 이 사안에 그러면 배우가 있다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은데요. 우리 어릴 때 자주 했던 놀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퍼즐 맞추기입니다. 네. 퍼즐 맞추기가 이 어느 한 조각 부분만 볼 때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 조각을 맞추고 전체 그림을 보면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네라고 다 드러납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룸사롱 사진 하나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저는 그거는 전체 그림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즉, 이 전체 그림, 소위 말하는 큰 그림을 그린 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기획자가 있고 그것을 같이 공모했던 공모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지난주에 공수처 7명을 사법 쿠데타는 물론이고 내란 유지 사법 쿠데타에 연루된 것으로 기획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7명을 저희가 고발을 했죠. 자, 그 7명이 누구입니까? 네, 먼저 윤석열 본인입니다. 자, 일단 또 네. 이름만 좀 얘기하시죠. 윤석열, 한덕수, 예. 그리고 서석호, 예. 그리고 김주현, 그리고 심우정, 그리고 조희대, 지기현 이렇게 7명입니다. 자, 이제 요것은 제가 우리 스픽스 애청자분들에게 제가 지금 정계현 대표님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 대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획자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를 공작을 이끌어갔던 이 기획자는 분명히 지기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기현을 잘하는 지기현을 평소에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고 지기현의 이런 행태를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 지기현의 여러 가지 이런 비위 행위들에 대한 첩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런 시국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이자가 이러한 기획의 이 총대를 메고 윤석열에게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지기현이라는 이 담당 재판부를 우리가 손바닥에 놓고 손오공 지장법 소나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다라고 제안한 자가 저는 있다고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있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추론 내용입니까? 실제로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신 겁니까? 네,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캐비넷설, 소위 말하는 경찰 캐비넷이냐, 검찰 캐비넷이냐, 아니면 지금 이 또 다른 직접 이것을 실행에 옮긴, 즉 윤석열에게 이 지기현의 비행위를 직접 갖고 가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압박해서 구속 취소까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설득한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출발 지점에 중요한 게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설계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소위 공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작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유사한 공작 행위를 이전에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최초에 이게 노출된 그 경로를 단속이나 법 집행 수사기관의 단속이나 이런 경찰 쪽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빠르게 쉽게 이 정보가 제보된 루트를 우리가 보면 지금 민주당에 제보한 것도 소위 스폰서였다. 이 룸사롱에서 접대비를 내준 사람이었다라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온 거고요. 제보가. 또 700만 원이라는 또 다른 접대 그거는 친구 변호사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법집행기획안에서 이게 루트로 들어왔다는 것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 또는 평소에 지기현이하고 친분관계에 돈독했던 누군가 이 소위 말하는 기획자나 공작을 주도했던 자가 사람이 직접 개인적으로 지기현과의 친분관계에서 오는 정보 루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할게요. 전 대표님이 부탁하셨는데 제가 어제 공수처 갔다 왔거든요. 심우정 딸 채용 비리 때문에 지금 한 가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동 공수처장님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기현 판사하는 분이고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도 연루돼 있고 사법부 전체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오동 공수처장님도 아마 되게 고심이 될 겁니다. 네. 본인의 그런 출신을 떠나서 워낙 파급력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뭐 공수처 가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는 정말 8명이라는 실무 검사 10명도 되지 않는 이 검사를 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동의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거 고발한 게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요. 무려 2년 7개월 전에 이제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경찰도 이제 더 이상 이 정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면죄부 줄 이유도 없고 실드 친다고 하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하는 거고요.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원희룡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의 여러 가지 개인 민원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솔솔수범해서 다 해결해준 해결사였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이 드디어 그러한 국토부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운영한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사익을 추구를 위해서 국토부를 동원한 거에 대한 죄가를 치르는 시간이 된 거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진짜 놀라울 따름인 게 도대체 이들은 이들은 얼마나 해먹을 결심을 많이 했길래 도대체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지금 마야까지도 있는데 제가 스픽스 최초로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연락받은 내용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김건희가 받은 그 보물, 그러니까 다이아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거. 이거 말고 그건 아무것도 신고 안 한 보석 리스트가 추가로 2가지를 저한테 특정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발을 안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또 정보를 주는데 지금 그 선물이 어떤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제보된 그 내용의 선물은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고가의 보석이죠. 고가의 보석이 이거 말고도 2건 더 있다. 목걸이 같은 것들이 두세 건이 더 있는데. 그 제보자는 혹시 신빙성이 있는 분이 맞습니까? 네,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네, 제가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좀 화끈하게 얘기해서 터뜨리든지 아니면 좀 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얼마쯤 돼요? 보석인데 2건이 억대입니다. 억대다 각각. 그러면 그 통일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 통일교라고 정확하게 지금 특정을 못했는데 어쨌든 김건희가 받아서 이걸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자, 통일교의 5.18 광주 영령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죄송하다.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재명 후보 오늘 광주로 함께 갔던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과 광주 시민 여러분들 그 역사적 사실 잊지 않고 더 좋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